유언장을 불태운 날 나는 치매를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치매 연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내가 가족을 시험하는 날이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윤, 78세입니다. 평생 시계 수리공으로 살았어요. 손바닥만 한 작업대에서 수십 년을 보냈죠. 태엽 하나, 바늘 하나 어긋나면 전체가 멈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시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정확한 만큼만 움직이고 고장나면 이유가 분명해요. 3년 전 아내를 떠나보낸 뒤 내 시간도 멈췄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라지니 모든 게 의미를 잃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시계만 째깍거릴 뿐 내 하루엔 박자가 없었죠. 우리 가족을 소개할게요. 아들 주는 49세의 회계사로 숫자와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아버지, 이 보험료가 더 합리적이에요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죠. 며느리 지연은 46세 현실파로 안전을 우선시해요. 위험한 건 미리 차단해야죠가 그녀의 철학이에요. 딸 선은 44세 사회복지사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해요. 아빠 마음이 어떠세요? 라고 늘 묻곤 하죠. 그리고 손녀 할인 16세 영상동아리 학생으로 어릴 적부터 저와 태엽 맞추던 사이입니다. 할아버지, 이 시계 왜 안 돌아가요? 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아이예요. 제 무대의 소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작업대의 낡은 태엽 시계는 40년 된 제 동반자예요. 매일 아침 태엽을 감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현관 위 빨간 리본 곰돌이는 할인이 중학교 입학할 때 선물한 거예요. 할아버지 외롭지 마세요라며 건네줬던 기억이 나요. 냉장고에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는 아내가 없어진 후 제가 만든 생활 리듬표예요. 오전 8시 약 먹기, 오전 10시 산책, 오후 2시 할인 영상 확인. 이런 식으로 하루를 쪼개어 놓았어요. 그리고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준아, 오늘 몇 시에 와? 아버지, 3시라고 했잖아요. 3시. 언제 그랬지? 그 같은 질문을 의도적으로 3번 반복했어요. 화요일 약을 금요일 칸에 넣고 금요일 약을 화요일 칸에 넣었죠. 할인과 태엽놀이를 할 때도 일부러 반대로 돌려서 할아버지가 잘못했나? 라고 물어보게 만들었어요. 시계가 멈추면 이유가 있듯 이 연기도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 남은 시간을 누구에게 맡길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가족과 함께 정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 나 외롭다, 도와달라고 말하면 동정을 받을 뿐이죠.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어요. 어느 날 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은 척했어요. 아버님, 가스 잠그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그랬나? 깜빡했네라고 모른 척했죠. 사실 일부러 열어둔 거였어요. 작은 사건으로 긴장선을 형성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저를 대하는지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연기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의 반응이 하나둘 나타났죠. 아버지,
같은 말 방금 3번 하셨어요. 준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뭔가 계산하는 빛이 보였죠. 며칠 후 준은 요양시설 브로셔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알아본 건데요. 여기 시설이 괜찮대요. 월 비용이 250만 원 정도고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해요. 역시 준다운 접근이었어요. 문제가 생기면 해결책부터 찾는 스타일이거든요. 검사부터 받아요. 결과 보고 정해요. 저가 신중하게 말했죠. 아빠, 우선 신경과에서 정밀 검사 받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아빠 의견 들어서 결정해요. 괜히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늘 당사자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 했어요.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체득한 습관이죠. 응급벨이랑 센서 설치부터요. 지연은 실용적인 안전 대책을 제시했어요. 아버님, 일단 가스레인지에 자동 차단 장치 달고 현관문에 센서 달아서 나가시면 알림 받게 할게요. 넘어지실까봐 욕실에도 비상벨 설치하고요. 지연의 관심사는 명확했어요.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었죠. 그때 할인이 곰돌이를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 리본 매듭. 어제는 왼 매듭이었는데 오늘은 오른 매듭이네요. 순간 놀랐어요. 이 아이가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관찰이 빠르구나. 할아버지가 실수했나 보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실수 안 해요. 시계 고칠 때도 항상 정확하잖아요. 할인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죠. 냉장고를 보면 8월 28일 할인 영상제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작은 틈들이 가족 각자의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주는 숫자와 비용을 먼저 계산했고, 선은 제 마음과 의사를 확인하려 했어요. 지연은 안전사고 예방에 집중했고, 할인은 저를 가장 세심하게 관찰했죠. 일주일 후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거실에 모인 가족들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보여요. 혼자 두기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요양시설도 진지하게 고려해봐야죠. 저가 즉시 반박했어요. 오빠, 아직 검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너무 성급하지 않아요? 아빠 마음부터 물어봐야죠. 지연이 중재하듯 말했어요. 일단 안전장치부터 설치하고 주간보호센터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어요. 모두 저를 걱정해주지만 정작 제게는 아무도 묻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왜 하는 질문을 말이에요. 모든 대화가 어떻게 아버지를 관리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작업대에 앉아 태엽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보호받는 것? 관리받는 것? 아니면 존중받는 것? 드디어 8월 28일 할인의 영상제 날이 왔어요.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영상 동아리 발표회였죠. 평소라면 30분 전에 도착해서 앞자리에 앉았을 텐데 이번엔 일부러 늦었습니다. 시간을 헷갈린 척하면서 말이에요. 할아버지, 7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8시 반이에요. 준의 전화를 받고도 7시였나?
깜빡했네라고 연기했어요. 급하게 택시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을 때 할인의 발표는 이미 끝나 있었어요. 무대 뒤에서 할인을 찾았어요. 아이는 구석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할인만 혼자 있었어요. 할인아, 할아버지 왔다. 미안해. 시간을 깜빡해서. 할인이 고개를 들더니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치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오실 줄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소녀의 체념 섞인 이해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이는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었죠. 이게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니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아팠어요. 할아버지 작품 봐주세요. 할인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시간과 기억이라는 제목의 짧은 영상이었어요. 낡은 시계들과 가족 사진들이 번갈아 나오면서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남는다는 자막이 떠올랐어요. 분명 저를 생각하며 만든 작품이었죠. 영상을 보는 내내 목이 메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구나. 할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정말요. 할아버지 기억하실 수 있을까요? 할인의 순수한 질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복도로 나오는 길에 가족들의 낮은 대화가 들렸어요. 준과 지연, 서가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재산 정리 빨리 해야 사고 막아. 요즘 상태로는 언제 큰일 날지 몰라. 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검사 결과부터 봐야죠. 섣불리 결정하면 지연이 말했어요. 아빠 마음부터 물어야죠. 사람을 숫자로만 볼 순 없어요. 서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서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혼자 두기엔 너무 위험해. 오늘도 또 시간 착각하셨잖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씁쓸했어요.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절 걱정하고 있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 의견은 없었어요. 마치 제가 의사결정 능력을 잃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건 통제도 방치도 아니었어요. 단 한마디였죠. 아버지,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 간단한 질문을 누군가 해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막 시험을 시작하기로요. 이번엔 제가 시험 받는 게 아니라 가족들의 진짜 마음을 확인할 차례였어요. 그날 밤 작업대에 앉아 태엽 시계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냉장고의 체크리스트 순서도 일부러 뒤바꿨고요. 그리고 할인이 선물한 곰돌이 인형의 빨간 리본 매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 묶었어요. 이번엔 제가 아니라 가족의 관찰력과 존중을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이 변화들을 알아챌까요? 누가 제 마음을 읽으려 할까요? 연기는 계속되지만 이제 무대의 주인공이 바뀌었어요.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거였죠. 영상제 이후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조용히 가족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누가 제가 의도적으로 바꾼 것들을 알아챌까요?
첫 번째 테스트 대상은 할인이었어요. 아침에 현관에서 신발을 신다가 곰돌이 인형을 보더니 멈춰섰어요. 할아버지, 매듭 바뀐 거 의도죠? 순간 놀랐어요. 역시 이 아이는 달랐어요. 왜 그렇게 보니? 할아버지는 시계 수리공이잖아요. 손으로 하는 일에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인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요즘 할아버지가 자꾸 이상한 실수를 하시는데 뭔가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 시계 고칠 때 할아버지 손을 봤는데 지금도 똑같이 정확해요. 떨리지도 않고. 그런데 갑자기 기억만 이상해진다는 게 이상하거든요. 할인의 관찰력에 감탄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거짓말이 아니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은 안 하니까요. 두 번째 테스트는 준이었어요. 병원 동행을 부탁했죠. 준아, 내일 병원 같이 가자. 혼자 가기 불안해. 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내일은 중요한 회계감사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말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일정 조정할게요. 신경과에서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인지능력 테스트, MRI, 혈액 검사까지. 주는 옆에서 의사의 말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치매 소견은 전혀 없습니다. 경도 인지 저하도 아니고요. 오히려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인지 능력이 뛰어나세요. 다만 의사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최근 큰 상실을 경험하셨다면 슬픔이나 우울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생활 리듬이 깨진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치매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네, 현재로서는 전혀 그런 소견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혹시 일부러? 뭘? 아니에요. 그냥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에요. 세 번째 테스트는 서였어요. 며칠 후 서와 단둘이 있을 때 물어봤어요. 서야, 솔직히 말해봐. 요양보호사를 쓰는 것과 너희 집에서 같이 사는 것 중에 뭐가 나을까?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빠가 원하는 게 뭔지부터 물어봐야죠. 아빠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목표에 맞춰서 지원 방법을 고르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내 목표. 네. 아빠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먼저 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저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사회복지사답게 당사자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왔어요. 가족들을 모두 거실에 불러 모았어요. 준, 지연, 서, 할인까지 모두의 얼굴이 긴장되어 있었어요. 모두 고맙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하다. 연기였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요? 치매 연기였다. 사라질 준비가 아니라 어떻게 살지 함께 정하자고 말하고 싶었는데 방법을 몰라서 이런 식으로 했다. 준은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잠깐, 준아. 저가 준을 말렸어요.
아빠, 계속 말씀해 보세요. 너희들은 모두 나를 걱정해줬어. 하지만 아무도 내게 묻지 않았어. 아버지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모든 대화가 어떻게 아버지를 관리할 것인가였지. 아버지가 원하는 삶에 대한 건 없었어.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주는 아직도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준아, 제가 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나는 관리받고 싶은 게 아니라 존중받고 싶었어. 내 의견을 듣고 싶었어. 준이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숫자부터 본 건 제 직업병이었어요. 아버지를 사람보다 문제로 먼저 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 목표부터 들을게요. 아빠가 어떻게 살고 싶으신지. 지연도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안전 플랜은 저희가 챙길게요. 아버님 의견에 맞춰서요. 라고 했어요. 그때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태엽 시계를 들고 나와서 탁 하고 거실 탁자에 올려놓았어요. 이제 박자는 우리 모두가 같이 맞춰요, 할아버지.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원하는 삶의 모습, 걱정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책들까지 결국 합의했어요. 주 3회 방문 케어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로 정하고 응급콜과 가스 센서, 문열림 알림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의료, 돌봄, 재정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서를 제가 주도해서 작성하되 모두가 함께 서명하기로 했죠. 가장 중요한 건 가족 행사 우선 원칙이었어요. 할인의 영상제 같은 중요한 순간들은 절대 놓치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고백을 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 집엔 새로운 리듬이 자리 잡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30분, 할인이 등교 전에 잠깐 들러서 저와 함께 짧은 영상을 찍어요. 오늘은 태엽시계 고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이 작은 나사는 왜 시계 방향으로만 돌려야 해요?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야. 반대로 돌리면 시간을 거스르는 셈이지. 인생도 그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라가야 해. 할인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거 좋은 말인데 자막으로 넣을게요. 이 작은 영상들이 생각보다 인기가 많았어요. 할인의 동영상 계정에 할아버지의 시간 이야기라는 시리즈로 올라가는데 댓글에는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해주고 싶다. 쉽게 수리 배우고 싶어요. 같은 반응들이 달렸어요. 할인은 편집 실력이 뛰어나서 제 어설픈 설명도 재미있게 만들어줬어요. 할아버지, 우리 구독자 1000명 넘었어요. 시계 수리 튜토리얼이 특히 인기가 많아요. 매일 아침 이 시간이 제일 기대됐어요. 할인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갔거든요. 화요일 오전에는 준이 들렀어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 다음 주 상담 예약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상담? 무슨 상담?
마음의 리듬도 훈련할 수 있다고 해요. 아버지가 아내분을 그리워하시는 마음, 외로움 같은 것들을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준이라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부터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제 마음을 먼저 챙기고 있었어요. 준아, 내가 많이 변했구나. 다음부터는 숫자 전에 사람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깨달았어요. 준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이거 아버지 드리려고 샀어요. 매일의 기분이나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보세요. 수첩 표지에는 아버지의 하루라고 예쁘게 적혀 있었어요. 목요일에는 서가 왔어요. 저는 요즘 더 자주 찾아왔어요. 아빠,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그냥 같이 차라도 마시자. 내 이야기도 듣고 싶고, 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의 직장 이야기, 요즘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미래 계획까지. 예전에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빠,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걸요. 토요일에는 지연이 왔어요. 지연은 실용적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아버님, 가스 센서 작동 잘 되고 있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으세요? 아니야. 오히려 안심이 돼.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을까봐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격주로 저희 집에서 주말 숙박하시는 게 어떠세요? 할인이랑 마술 공연도 하시고요. 한 달에 2번씩 준의 집에서 보내는 주말도 즐거운 일이 되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때 할인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때 왜 치매 연기를 하셨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잠시 생각해보다가 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두려워서, 그냥 외롭다. 도와달라고 하면 너희들이 동정으로 도와줄까봐. 나는 동정이 아니라 진심을 원했거든. 그럼 이제는 뭐든지 같이 정하는 거예요? 할인의 진지한 질문에 답했어요. 그래, 앞으로는 할아버지 일뿐만 아니라 가족의 모든 중요한 일들을 함께 상의하자. 우리는 가족이니까. 며칠 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할인의 영상이 전국 청소년 미디어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할인아, 너 상 받았다. 할아버지, 벌써 확인하셨어요? 시상식은 다음 주 토요일이에요. 당연히 갈 거야. 이번엔 절대 늦지 않을 거야. 시상식 날, 저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할인의 수상 소감이 특별했어요. 이 상은 제 할아버지와 함께 받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시간의 소중함이 없었다면 이 작품을 만들 수 없었거든요. 시상식이 끝나고 온 가족이 모여 축하 파티를 했어요. 작은 식당에서 소박하게 치렀지만 그 어떤 성대한 잔치보다 의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곰돌이 인형의 리본을 원래대로 묶었어요. 연극의 끝은 소품을 제자리로 돌리는 거니까요. 시계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이 선물해준 아버지의 하루 수첩에 적었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할인이의 수상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아서 좋았다. 나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다만 내 곁에서 내가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죠. 노후는 감시가 아니라 합의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어요. 시계는 여전히 똑딱거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박자를 맞춰주는 음악 같았거든요. 여러분이라면 부모님께 첫 질문으로 무엇을 묻겠나요?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묻는 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효도와 어르신들이 원하는 관심이 다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함께 대화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이야기의 시계 초침입니다.